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 달콤한 러브스토리 하나가 있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해온 한국어 때문에 짝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는 왜 한국어를 공부했고 어떻게 짝사랑하는 남자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뉴욕주 엘미라 지역에 살고 있는 여고생 엘리입니다. 저희 마을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뉴욕주라고 해서 맨해튼과 가까운 곳 아니냐고 여쭤보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차를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간을 운전해야 맨해튼에 도착할 만큼 맨해튼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사는 학생들도 맨해튼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죠. 여기는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고,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거의 모두 얼굴을 아는 사이죠. 저희 마을 특징을 더 말씀드리자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는 물론이고 쿨한 성격이 겸비되어야 잘 나가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죠. 다른 대도시처럼 여기저기 전학도 다녀야 인적 교류가 많아져 다양한 성격의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 마을처럼 고등학교가 딱 2개뿐인 곳에서는 새로 전학 오는 친구도 없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 그대로 쭉 가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기에는 한계가 있죠. 대부분 학생들의 부모님들끼리 얼굴을 아는 경우가 많고, 어딜 지나가도 아는 얼굴들만 있는 곳이라 마트에 가던지 교회에 가던지 심지어 근교 여행을 가도 아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의 장점이라면 덕분에 학생들이 함부로 일탈을 할 수 없어서 엘미라에서는 소위 껄렁하다고 불리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잘 나가는 친구들 무리는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만 어렵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왜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그 안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거든요. 크리스라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도 뽀얗고 키도 크고 심지어 성격도 쿨하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여학생들이 크리스를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크리스와 같이 다니는 그룹 안에 이미 한나라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와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마주치면 인사만 할 뿐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하고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도 같이 타며 꽤나 많이 친하게 지냈지만,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몸과 남녀가 따로 노는 짧은 기간 동안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죠. 최근에 한 번은 복도에서 엘리 라며 크리스가 저를 부른 적이 있는데, 반가운 그의 목소리에 뒤돌아서 무슨 일인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의 눈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화장실에 다녀왔던 저는 실수로 치마를 속옷 안으로 넣어버리고 복도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크리스는 그걸 알려주러 급하게 저를 부른 거였죠. 세상에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나요? 그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무단으로 마지막 수업을 불참하고 집으로 갔고, 그 일 때문에 학교와 부모님 그리고 오지랖 넓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 걱정했죠. 저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엘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별일은 없으니 동네 주민들께 수십 번 설명해야 했죠. 부모님께도 제가 치마를 팬티 안에 넣고 그냥 나왔는데 그걸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가 봤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부모님도 많이 답답해 하셨죠.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교장 선생님께도 싹싹 빌고 나서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친 크리스가 저한테 그때 그거 나만 본 거고 다른 사람은 본 적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면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더군요. 세상에나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또 있나요? 하지만 나는 너한테 그걸 보여준 게 창피한 거라고 라는 말은 차마 못한 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봤겠지 라며 분위기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그것 때문에 무단조퇴해서 학교에서 난리 난 것 같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보드 타던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걸 말하냐고 하더군요. 맙소사, 크리스에게 저는 단지 어리고 어린 시절의 스케이트보드 멤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눈물을 머금고 너만 믿을게 하면서 쿨한 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랑 더 가까워지나 고민하던 것도 그냥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 멋진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크리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감 없는 행동이었죠. 학업에 열중하기로 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던 한국어 과목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동아시아 역사나 동아시아 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 출신이셔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거든요. 늘 그렇듯 대학 입시 시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어 선택 과목도 한국어이고 한국어 시험을 봤다 하면 하나도 안 틀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도 한국어 과목이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저도 그 시험은 지금 치러봐도 만점이죠. 주변 친구들도 제가 혼혈인 것도 알고 어머니가 한국계이신 것도 알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와 미국에서만 자란 100% 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 성적이 높다 한들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국어 1:1 과외를 받고 있고 무려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십니다. 대단한 과외비를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제 나이 또래의 한국 고등학생들이고 저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고등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서로 돈도 내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좋은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운이 좋게 서로 수요가 맞는 학생들끼리 잘 연결이 되었죠.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이게 제가 한국어를 잘 알게 된 비밀입니다. 최근 들어 유명해진 한국 음악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의 팬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어 과목이 필수인데 스페인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한다고 소문나면 오히려 피곤해질까봐 굳이 밝히지는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한국어 솜씨를 전교생이 다 알게 된, 아니 전 마을이 다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맨해튼으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의 학생이 맨해튼에는 처음 가봐서 다들 아주 신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엘미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거든요.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한 번은 한국어 과목을 듣는 학생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코리아타운에 가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던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은 한 블록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에만 들어왔을 뿐인데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고 한글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문을 할 때에도 한국어 사용이 가능했죠. 물론 영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국어 과외를 받을 때만 한국어를 사용했지. 이렇게 밖에서 사용하는 건 드문 일이라 저도 긴장하며 한국어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크리스도 제가 한국어 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하더군요. 크리스가 보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더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어 과목만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한국어에 유창한 제 실력이 드러났고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던 그 이야기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한국어 과목 시간이 되었는데 크리스가 제 옆자리에 와서 자기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며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얼마 전에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며 남자 따위 있자고 다짐했던 저는 그 다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했죠. 한국어 가르쳐줄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살짝 강하게 나가며 승부수를 던졌죠. 크리스는 덥석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배우려면 하루에 1~2시간은 꼭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저번 일도 있고 그러니 집에서 직접 과외를 해주겠다고 했죠. 크리스는 정말 그래도 되냐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크리스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았죠. 2시간 내내 한국어 공부만 할 수 없으니 학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친구들 이야기 등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한나라는 친구랑은 사귀는 게 아니고 한나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오히려 친구들 무리해서 한나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크리스를 남자친구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현실이 되는 건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1:1 과외를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쌓여있는 유대감에 이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으니 결과는 뻔한 게 아니겠나요? 저와 크리스는 매일 한국어 과외를 한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합법적으로 피해서 몰래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한국어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는 연애를 하고 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나 앞에서 한국어로 크리스랑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니 한나의 눈빛이 날카롭기는 했지만 승자는 이미 저인데요 뭐.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한국어 때문에 제 러브스토리가 완성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크리스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고백했지만 크리스는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괜히 옛날부터 좋아했다고 말했나 싶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와 크리스는 잘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도 저랑 같은 곳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자고 꼬시며 열심히 데이트인지 과인지 모를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